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지식재산학과 박병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특허 소송에서 디스커버리를 대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연구원들이나 임직원들이 평상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연구원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R&D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또는 기술 개발 동향 파악을 위해 특허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특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연구 개발을 위해 특허를 보는 연구원들은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기술 내용이 주요 관심사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의 침해 여부는 특허 청구항에 의해 결정되고 청구항의 권리 범위 해석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해당 특허의 침해 여부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침해인지 아닌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연구원이 발견한 특허에 우리 회사 제품이 침해인 것 같다 내지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표현은 나중에 이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소송에서는 원피고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디스커버리는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소송과 관계된 일체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이를 숨기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엄청난 벌금의 제재를 받는 등 소송에서 치명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고의로 침해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이 3배까지 증액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안에서처럼 회사의 연구원이 제가 연구개발 중에 B사의 특허를 발견했는데 제 생각에는 당사의 제품이 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검토를 요청합니다. 라고 특허팀에 메일을 보낸 경우에 역시나 소송에서 증거로 이 메일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우리 회사가 해당 특허권의 존재 및 침해 우려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보낼 때 누구든지 침해라고 단정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추후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여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침해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이 침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침해인지 여부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메일 또는 어떤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메일 내지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B사의 특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더 바람직하게는 나중에 불리해질 수도 있는 내용이라면 구두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절차는 양 당사자가 소송에 관련된 증거를 어떠한 훼손 없이 제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사안에서와 같이 우리 회사의 제품이 미국의 E사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얘기를
고객사인 D사와의 미팅 중에서 들었고, 이에 대해 특허법인의 변리사에게 검토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리사의 검토 자료에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으면 이러한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소송이 발생하면 한국의 특허법인에서 작성한 의견서 등의 자료도 증거로서 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료는 변호사 고객 특권이 인정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호사 고객 특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변호사 고객 특권은 용어의 의미 그대로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제3자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서 변리사의 의견서는 고객인 우리 회사와 변리사 간에 이루어진 법적 조언의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고객 특권의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미국 변호사라면 해당 변호사가 외부 로펌의 변호사이든 회사 내부의 인하우스 변호사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호사에는 미국 변호사가 아닌 외국의 변호사, 즉 한국의 변호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 미국 회사인 E사의 미국 특허에 대해 우리 회사의 제품이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특허에 대한 판단을 한 주체가 한국의 변리사인 것입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한국의 변리사가 미국 특허 제도와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 특허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한국의 변리사가 작성한 미국 특허에 대한 의견은 변호사 고객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변리사가 작성한 자료는 미국 소송에서 증거로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고객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변호사도 그렇고 미국의 패tent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해당 특허가 미국이라면 미국의 특허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고 중국 특허라면 중국의 변리사, 한국 특허라면 한국의 변리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호사 고객 특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증거 자료로는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변호사 고객 특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침해가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이러한 의견은 메일이나 자료로 남기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침해 우려가 있다는 식의 의견은 메일이나 자료로 받지 말고 구두로 보고받고 사내에서도 구두로 보고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G사의 특허를 살펴보니 이 특허를 피해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는 G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낸 메일입니다. 미국 소송의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이 메일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는 이미 G사의 특허가 존재하고 이를 우리 제품이 침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불리한 내용은 이메일이나 문서로 남기지 말고 구두로 지시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침해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이메일이나 문서의 작성과 관련해서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평상시에 문서 작성과 이메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말만 들어가도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꼬투리 잡힐 일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내에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킨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단정적인 표현은 삼가하고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에 대해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해당 특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미국 소송의 디스커버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서에 사내 인원들만 아는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알파벳 기호로 A 또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침해에 우려가 있다면 B 또는 노란색, 침해 우려가 없다면 C 또는 파란색 등으로 구분하여 사내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약속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디스커버리에 제출되면 상대방의 증인신문 등으로 이러한 표시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당연히 질문하게 되겠고 이에 대해 아무 의미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기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어떤 약속에 의한 표시는 디스커버리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해당 특허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특허에 대해서 검토 결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표시를 하면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은 것으로 침해 여부에 대한 표시가 아니라고 항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내용에 대해 반드시 알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메일이나 자료를 송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메일을 전달하는 문화는 바꿔야 됩니다. 항상 메일을 보낼 때는 해당 메일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계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까지 메일을 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확산된 메일이나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준비에도 일일이 모든 메일을 확인해야 하므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미국 특허 소송의 디스커버리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연구원들이나 임직원들이 평상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